자, 제24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4회 공동주택시설개론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은 P형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형은 4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강간비계 설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시방서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동주택 시설 개념의 건축 일반 구조하고는 조금 무관한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비계 기둥강 장선 방향으로는 1.5m 이하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비계 기둥 간격 띠장 방향으로 1.5m 이상 1.8m 이하.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이겁니다. 이제 비계 공사는 건축 본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 비계 공사입니다. 그러면 보통 본공사가 완료되면 철거되는 공사가 이 비계 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축물 지을 때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이 비계 공사입니다. 그러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하, 여기도 이하, 여기도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번에 보시면 지상으로 첫 번째 통행에 의한 강간의 자구로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많이 가면 안 되겠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낮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틀린 겁니다. 5번은. 그래서 이내로 해야 돼. 2m 이내. 그래서 사람 키보다 조금 그래서 조금만 낮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 키가 2m 이상 되는 문제 잘 없죠. 그래서 2m 이내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41번은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풀 때는요. 보시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하로 가죠. 근데 유일하게 이상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 집안 내력, 허용 지내력 크기 순서죠. 그러면 가장 강한 돌이 바로 하강은 그래서 경암반 종류를 차림되죠. 그래서 하성암이 되겠습니다. 하성암은 4,000kN per 제곱미터, 1제곱미터 4,000을 받을 수 있죠. 하성암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암반 종류인 수성암이죠. 수성암이 2,000kN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갈이죠. 자갈이 300이 됩니다. 모르면 크기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자갈 모래 혼합물이 2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섞인 점토가 150이고 모래나 이 점토의 경우는 10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적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그런데 이 42번 문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A형의 경우는 요거는 P형 문제입니다. A형의 경우 41번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3번 문제. 자, 미장공사의 요거 미장공사는 A형도 43번입니다. B형 43번, A형 40 동일합니다. 미장공사의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 촉을 발음하기 전에 마감 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미리 요철 조정. 이것은 손질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고름질은 촉을 발음하고 나서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이제 요철이 심할 때 하는 것은 고름질이고요. 그래서 손질 발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질 발음은 파탕 부분이 요철이 심할 때 하는 것을 손질 발음이라고 하고 고름질은 촉을 발음하고 나서 하는 것이 고름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4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번 문제는 우리가 A형도 44번에 해당이 됩니다. 조적공사에서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놨죠. 그래서 조립유리 큰 모래를 사용해 주는 거 됩니다. 그런데 분말도도 큰 걸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멘트의 분말도는 주의하실 것이 그렇겠죠. 시멘트의 분말도가 우리가 작다는 것은 무엇이다? 시멘트 입자가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시멘트 분말도가 큰 것이 바로
제거되겠죠. 그래서 시멘트 입자가 곱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지 대책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형 45번 문제. 그래서 B형 45번 문제는 A형에서는 46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A형 46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재료의 일반적 추정 단위 중량 철근 콘크리트 2,400이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나왔죠. 근데 보통 콘크리트는 그냥 묵은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300이 되겠죠. 그래서 45번은 2번 개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 보시면 타일의 줄눈 너비로 옳지 않는 게 나왔죠. 46번. 요거는 A형 45번에 해당이 됩니다. A형 45번. 그래서 타일의 줄눈 너비 옳지 않는 것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의 타일 줄눈 너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 나왔죠. 그래서 개구부 둘레나 설비 기구로 마무리 줄눈은 10mm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번에 대형 벽돌 외부는 9mm가 됩니다. 그래서 10mm가 두 개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그래서 대형 벽돌은 9mm고 외부는 그리고 대형 내부 일반은 6mm죠. 소형이 3mm, 모자이크 타일이 2mm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은. 그리고 47번 문제도 요거 A형 47번 동일합니다. A형 47번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건축물의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은 장기 하중이죠. 그래서 단기 하중이라 해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자중. 자, 설비들은 고정 부착이 되면 고정 하중이고 고정 부착이 안 되면 하라중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하라중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 하중에 포함되죠. 자, 그리고 3번에 기본 지상 적설하 중에 제형 기간은 100년. 자, 항상 명심해 두실 건 우리가 적어했죠. 적설하중이든 우리가 풍하중이든 이 규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제형 기간이 100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화중 건물의 형상에 영향을 받죠.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서 틀린 문장이든 형상계수 영향을 받죠. 그리고 반응 5번의 반응 수정 계수하고 지진 하중은 우리가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반응 수정 계수가 커지면 지진 하중 감소하죠. 그래서 커진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은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8번 B형 48번 문제 구조 형식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A형도 우리가 48번에 해당됩니다.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건물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죠. 자, 이중골조 방식은 이겁니다. 보통 수평력의 25%를 갖다가 연성 모멘트 골조가 분담을 하고요. 그래서 요 가세 골조하고 요 위치만 바뀌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성 모멘트가 25% 분담, 나머지가 이제 분담하는 구조의 형태가 바로 이중골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전단벽 구조라는 것은 쉽게 그죠?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이 전단벽인데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을 전단벽이 받아주는 구조를 전단벽 구조라고 합니다. 현행 고층 아파트 골조가 전단벽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전단벽이 캔틸레버 형태로 나와서 외곽부의 기둥을 스트시나 타이처럼 거동하게 함으로써 응력을 하중을 재분배시키는 이런 구조는 아웃트리그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개념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조 전단벽 구조 해놨죠. 그래서 수평력을 전단벽과 골조 각각 독립적으로 저항하는 구조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이 골조 전단벽 구조는 두 가지를 혼합한 구조로서 자, 이 두 가지가 자, 이 이제 전단벽하고 이 골조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상호작용으로 강성에 비례해서 지진력에 대한 저항하는 구조를 우리가 골조 전단벽 그래서 이 각각 독립적으로 저항하는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호작용으로 강성에 비례해서 전단력이 저항하는 구조를 골조 전단벽 구조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절판 구조는 판을 주름지기 접은 거죠. 쉽게 여러분들 저것처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부채 있죠? 여름에 더울 때 종이는 쉽게 어떻게 됩니까? 되니까 절판 판을 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로 부채 만든 걸 생각하시면 절판 구조 이해되겠죠? 그래서 주름지기에서 힘에 대한 저항력 증가시킨 구조에서 맞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번의 플랫 슬래브 구조는 슬래브의 상부 하중을 보와 슬래브로 지지하는 구조다 했었죠. 자, 플랫 슬래브 구조는 볼을 설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볼을 설계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슬래브의 하중을 바로 보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으로 직접 전달하는 구조죠.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 보가 없는 설계라 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이 옳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B형 49번은 A형도 49번에 해당이 됩니다. A형도 49번입니다. 자, 아스팔트 방석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스팔트는 자, 1번에 용융 공정이 필요하다 해서 맞는 지문이죠. 가열을 해서 우리가 녹여서 해야 되죠. 그리고 멤브레인 방수의 일종이었죠. 뭐 아스팔트나 시트나 도막이 들어가면 멤브레인 방수죠. 그리고 작업 공정이 복잡습니다. 그런 거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 해서 이 문장은 되었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 아스팔트 방수는 어떻게 된다? 다층 방수 여러 겹으로 공사되니까 결함부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보호 누름까지 철가고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수가 옳지 않은 것은 바로 결함부 발견이 용이한 4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50번 문제는 A형도 50번에 해당이 됩니다. A형도 50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하실 바깥 방수법과 비교한 안방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자,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 적합한 건 바깥 방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기가 자유롭죠. 공사비 저렴하고 시공성이 용이하다. 보호 누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5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도 A형도 51번에 해당이 됩니다. 51번에 해당, A형도 51번에 해당됩니다. 자, 도장공사의 하자가 아닌 것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피트죠. 자, 피트는 우리가 용적 결함이죠. 용적 결함으로서 우리가 저 부분이었습니다. 블로레 기공의 부상으로 해서 용적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이 피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용접의 결함에 해당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는 자, A형은 54번에 해당됩니다. A형 54번.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간격제는 우리가 급부직과 철근의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는 데 사용한 거죠. 그런데 1번은 간격제는 급부지 상호 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다? 격리제죠. 세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철근 조립 시 철근의 간격은 보통 철근 지름, 공칭 지름 이상이 되죠. 그래서 공칭 지름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이상으로 하면 되죠. 최대 치수가 되고 그리고 25mm 이상 중 큰 값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기둥의 철근 피복 두께는 띠철근 외면이 아닌 주철근 외면이라 해서 됐죠. 자, 항상 기둥은 띠철근 내지 나선철근이 되겠죠. 보통 띠철근을 가면 띠기둥이라 하죠. 그리고 나선철근을 가면 나선기둥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표면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철근 외면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존치 기간을 콘크리트 압축 강도 기준 결정한 기둥보호 벽덕의 측면 거푸집. 자, 측면 거푸집의 경우는 최소 기준 조건 안 주어지면 5메가파스칼이죠.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다. 그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10메가파스칼이 되죠. 그래서 14메가파스칼은 어떤 경우다? 보나 슬래브 밑면이죠. 아치 내면 그 부집이 최소 기준이 14고요. 그래서 이것은 5메가파스칼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30메가파스칼인 경우 5개 공기 직접 한도 그러면 보통 이때 보의 최소 피복 두께는 40mm 이상이 돼주면 되죠. 옳은 지문이다. 그런데 만약에 4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고강도 콘크리트는 10mm를 저감할 수 있죠. 그때는 30mm가 되지만 현재 40메가파스칼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B형 53번은 A형도 53번에 해당이 됩니다. A형 53번입니다. 자, 시멘트 블록인데 290 곱하기 190 곱하기 150 해놨죠. 150에 이용해서 이거는 자 390mm가 기본형 블록이고 290의 형태는 장려형 블록이 되죠. 그래서 이 기본형 블록이 큽니다. 기본형 블록이 390짜리죠. 길이가 39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장려형 블록의 경우는 290으로 길이가 짧아요. 290m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량 개념이 틀려지죠. 그래서 기본형 블록의 경우는 13매가 되죠. 13매를 이 소요량이 이것이 면적당 이것이 되죠. 그런데 장려형 블록은 17매가 됩니다. 얘가 많죠. 짧기 때문에 290mm가 되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러면 이제 벽 면적 구하면 되죠. 길이 100m, 높이 3m. 그러면 100m 곱하기 3m 하니까 300제곱미터 나오죠. 벽 면적을 먼저 구합니다. 벽 면적을 구하고 나서 블록량과 모르타르 양 그리고 모르타르는 주어졌죠. 아주 신기해요. 0.0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0.01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요량 구하면 되죠. 면적에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려형 블록이니까 300에다가 300제곱미터에다 곱하기 17매를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17매를 곱하면 5100매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블록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블록량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모르타르 양구 모르타르 양이 주어졌습니다. 자, 0.01 입방메다 주어졌죠. 그러면 300제곱미터에다가 모르타르 0.01 입방메다 자, 아셨죠? 0.01 주어졌지 않습니까? 0.01이 주어졌어요. 0.01이 주어졌기 때문에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0.01
주었으니까 요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0.3 되겠네요. 3 입방미터만큼 됩니다. 그래서 0.02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리고 54번 문제. 54번 문제는 이것은 A형의 경우는 이것은 A형 52번에 해당이 됩니다. A형 52번. 자, 지붕의 경사 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대물매죠. 대물매는 자, 45도 경사라 했어요. 이것은 45도 경사.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똑같아야 돼요. 수평과 수직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2분의 2대 1은 45도가 아니죠. 이게 2일 때 이게 1이라는 거예요. 그럼 45도 아니잖아요. 그럼 둘이 1대 1 돼야 되는 거예요. 2대 2가 되든. 그래서 여기가 아래 위가 똑같아요. 45도 경사가 돼야지. 45도 경사를 대물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평물매는 45도 미만. 그러면 우리가 45도 초과 물매를 대물매라고 했죠. 대물매라고 하고, 그리고 정확히 45도 경사가 대물매. 그리고 45보다 작은 것은 뭐다? 평물매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반물매는 절반이 되거든요. 반. 그래서 평물매의 절반, 2분의 1 되는 것이 반물매. 우리가 반만 먹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반의 개념이다. 그리고 극경사 지붕은 4분의 3 이상이었죠. 그리고 평지붕은 6분의 1 지하인 것을 우리가 평지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번 문제. 자, 55번 문제는 이것은 A형으로 따졌을 때가 우리가 58번에 해당이 되네요. 58번. 자, 이건 B형 문제이기 때문에 철골 구조의 내하 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통 1에 50분의 10이네요. 자, 최고 높이를 갖다가 최고 층수로 했을 때 우리가 자 50분의 11 초과하는 초과의 경우가 됩니다. 초과. 주거시설의 보호기둥의 경우는 요거는 내하 시간이 초과되니까 안전하게 확보해서 3시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보호기둥의 경우는 3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닥의 경우는 2시간이에요. 보호기둥은 3시간이고 바닥이 2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붕은 1시간이 돼요. 1시간. 그런데 만약 이하가 됐을 때는 보호 기둥이 2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은 동일하게 2시간이 하재가. 그래서 이제 최소한 바닥은 2시간은 다 돼야 됩니다. 이하가 되든 초과가 되든.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래서 유일하게 수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시험 쳐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뿜칠공법은 작업 성능 우수하죠. 시공과학 질환, 피복 두께나 밀도 관리가 어렵다 해서 맞는 거죠. 그래서 뿜칠하다 보니까 재료의 손실도 많고, 그래서 피복 두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성공법은 이종 재료 적층인 이질 재료 접합으로 일체해서 하는 것이 합성이었죠. 그리고 도장공법 내하도료는 하재 시 강제의 표면 도막이 발포 평창의 단열층 형성하는 것을 도장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식공법은 내하 및 단열이 좋은 경량 성형판을 연결철물이나 접착제를 이용해서 부착하는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6번은 A형도 56번에 해당이 됩니다. 콘크리트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치마 균열은 콘크리트 표면의 물의 증발 속도가 자 블리딩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발생한다. 이 치마 균열은 무엇이다? 콘크리트 안밀로 인해서 내려앉으면서 우리가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것이 치마균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의 증발 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소성 수축균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치마균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굵은 여기에는 2번이 소성 수축균열이 1번에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에 소성 수축균열은 증발 속도 빨라서 급격한 증발로 생기는 것이 소성 수축균열이죠. 그래서 굵은 철근 아래에 공극으로 콘크리트 치마, 이게 치마균열이죠. 그래서 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중형 균열은 설계 하중에 초과하거나 부동침 원인이 생기면 주로 망상균열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망상균열은 블리딩 현상에서 생기는 균열들이 망상으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게 망상이에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생기는 게 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중형 균열은요, 수직으로 가든지 이 경사균열 형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온도균열은 콘크리트 내부 온도차가 클수록 그리고 단면치 클수록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균열은 이런 메스 콘크리트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온도균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균열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조 수축 균열은 콘크리트 경화 전이 아니죠. 경화 후에입니다. 그 건조 수축 균열은 경화 후에 수분 증발로 최적이 증가하는 게 아니겠죠. 건조 수축하면 여러분들 입술 생각하면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증가하니 감소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죠. 경화 후에 수분 증발에서 최적 감소로 발생하는 현상이 건조 수축 균열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도 A형도 57번에 해당이 되네요. 요거는 A형도 57번입니다.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죠? 자골되기 쉽고, 그 다음에 2번 접합부 시공이 품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설계 필요하고, 자, 강제 치성 파괴는 고온에서 발생하는 거죠. 저온, 영하, 많이 온도가 저온일 때 발생하는 것이 치성 파괴죠. 치성이라는 것은 이거라겠습니다. 어떤 하중이나 외력을 자유했을 때 변형하려고 하면 쉽게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저온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된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7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번 문제는 A형 55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A형에는 55번. 자, 콘크리트 재료 분리 발생은 원인이 아닌 것 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모르타르 이제 점성이 적은 경우, 그리고 부어넣는 높이가 높을 때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입경이 큰 것이 원인이 되죠. 그래서 입경이 작은 이거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는 대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원인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입경이 클 때 보통 생기는 거 골재. 그래서 골재는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아닙니다. 58번은 그래서 5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번 문제 보시면 59번 A형의 55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방탄유리는 접합유리 일종입니다. 자, 이 방탄유리라는 것은 보통 접합유리는 중간에 합성수 중간막을 둔다. 그죠? 볼비는 같은 그걸 둬 가지고 열로 갖다가 접합시켜서 만든 유리 파편을 저거죠. 비산되지 않도록 한 유리였는데 방탄유리는 강화유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대신에 여러 장을 많이 해서 접합시키는 거죠. 그것이 방탄유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가스켓, 옛날 교수님이란 거죠. 가스켓이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게스켓이라고 쓰는데 가스켓은 유리를 고정하는 제품이었죠. 그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 간격을 유지해서 흡수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 이것은 감봉을 뜻합니다. 2번은 감봉에 대한 거예요. 감봉.
스페이스 감봉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2번 틀렸고 로 유리는 특수 금속 코팅막을 실외측의 유리의 내부 표면에 두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유리의 외부 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외측 유리의 내부면 쪽에 두는 거죠. 그래서 코팅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바깥이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태양이 이렇게 떴잖아요. 그럼 이걸 반사하기 위해서 코팅을 여기 실내락 하면 여기에다가 코팅을 한 거죠. 근데 외측에다 코팅한 게 요게 내부면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단위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는 판유리 연화점 이상이 됩니다. 요거 바꿨죠. 이상. 요걸 싹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연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열 처리한 후 급냉은 맞아요. 선행 똑같은데 우리가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친 거 이하 이상을 바꾸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애매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시험장에서 딱 읽을 때는 이게 안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59 문제 그죠? 60번 문제. 자, 60번 문제는 A형에 대해서 A형도 60번 문제에 해당됩니다. 아니다. 이 창호공사죠. 요걸 아까 안 해드렸군요. 자, 요거 59번 문제 있죠? 요거 A형 60번입니다. 요거는 60번이고 요걸 아까 안 해드렸네요. 그 다음에 60번 문제는 A형 59번 문제에 해당됩니다. A형은 59번 문제. 자, 옳은 걸 모두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 약한 콩 모르타이트를 피한다 해서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여다지 창호철은 플로아인지 맞고 피보드인지 도화 클로즈는 맞죠. 그런데 도화 행거 때문에 틀렸죠. 도화 행거는 전문의 이동 장치였죠.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멀리 오는 창면적이 클 때 스틸만호 부족함을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강판을 중경적 가로세로 대어준 거 맞죠? 멀리요. 그리고 레포트리 인지는 자유경첩의 일종으로 저절로 다 약간 열린 10에서 15cm 열리지도록 한 거죠. 그래서 공중 화장실 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얼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책에서 잘 볼 수 없는 거. 자, 급수 펌프를 한 대에서 두 대로 병렬 연결 운전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거 해놨죠. 그리고 단 펌프의 성능과 배관 조건은 동일하게 됩니다. 이때 이 유량은 유량은 약 2배, 정확히 2배는 안 됩니다. 만약에 배관에 마찰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2배가 돼요. 그런데 마찰 손실이 있으면 2배가 약간 안 됩니다. 그리고 양정은 보통 조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마찰 저항 곡선 저항도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유량과 양정 얼마 증가된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량은 2배보다 약간 적게 되고 양정은 기본 1배보다 약간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61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둘 다 증가는 합니다. 그런데 직렬로 연결하면 양정이 2배보다 약간 적은 겁니다.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2번 문제 보시면
62번. 자, 62번 문제는 자, 요거는 A형하고 문제 번호가 다르죠. 요거는 A형 65번입니다. 뭐 61번은 동일하게 A형 6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A형 6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건축 설비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먼저 1번의 국부저항은 배관이나 덕트에서 직간부 이외의 구부러진 부분이나 분기부 등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우리가 국부저항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소켓은 같은 간격의 배관을 직선으로 접할 때 사용하는 것이 소켓이죠. 그리고 서징 현상은 아니죠. 올해 현상에 대해서 하나 나올 거라겠죠. 그래서 배관에 흐르는 유체 압력이 그 온도 유체 포화 정도보다 낮은 그 일부가 전부 기포가 발생하는 이거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었습니다. 이거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번 문제는 A형도 63번에 해당이 됩니다. A형도 6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최소 가스량 구하는 거죠. 자, 가스량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하셔가지고 나누기. 자, 지금 가스 발열량이죠. 자, 이 발열량 자 곱하기 효율을 구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다들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3000 곱하기 비열 4.2 그리고 온도 차이가 90-20이니까 70이네요. 그리고 발열량이 킬로줄로 주어졌으니까 4.2를 곱할 필요 없죠. 4만에다가 자 곱하기 효율 0.9 곱해서 두드리면 되죠. 그러면 24.5가 나오겠죠. 50.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 자, 이것도 A형 6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앙식 급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의 고층 건물에 고압에 견디는 보일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직접 가열식은 이걸 하겠죠. 팽창 탱크의 압력이 보일러에 직접 가해집니다. 그래서 고압을 받게 되죠. 고압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온의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 일반적 여효율이 높죠. 직접의 여효율이 간접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니온 옳은 지문. 그리고 직접 가열식은 간접의 대규모 설비에 적합하죠. 이거는 간접 가열식이 대규모에 적합하죠. X. 그리고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 수처리를 적게 해야 된다. 자, 틀렸죠? 수치를 많게 자주 해야 되죠. 그래서 적게 하는 것은 간접 가열식이 되겠죠. 그래서 디그 리얼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오래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는 급수설비에 관한 문제죠. 이거는 A형 6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먼저 1번에 기구 급수 부하 단위는 같은 종류의 기구일 경우는 공중용이 개인용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벽을 간통 나오면 뭐다? 슬리브, 바람직하다, 맞는 질문이죠. 그리고 3번 고층 건물의 급수 계통에 조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급수압력 균등하에서 조닝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4번에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해서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조의 수위면보다 높게 하면 흡입량이 커진다는 거죠. 최대한 낮게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수위보다 높게 하는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공동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으면 공동현상이 잘 안 생기겠죠. 가깝거나. 그래서 이 4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수의 경도가 높을수록 보일러 내의 스케일 발생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65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6번 문제 A형도 66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A형도 66번. 자,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자, 급수분 회전수를 2배, 회전수하고 양정은 제곱에 비례했죠. 그러면 4배가 돼야 되죠. 8배.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리고 2번에 펌프의 흡입 양정이 작을수록 서징 현상은 흡입 양정과 관계없죠. 이거는 공동 현상 방지에 유리하죠. 흡입 양정이 작으면 공동현상 방지에 유리한 겁니다. 공동현상 방지. 자, 그리고 펌프 직송 방식은 정전이 될 경우 비상발전기가 없어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해서 얘는 펌프는 펌프가 가동돼야 돼요. 그럼 비상발전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없어도 일정 급수는 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고층 건물의 급수 조님 방법으로는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있다. 안전밸브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고층 건물의 급수 조닝에는 감압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밸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먹는 물의 수질, 수돗물의 경도는 300이었죠. 자, 수돗물이 안주지면 1000이고 수돗물은 300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염지하수나 해양 심층수는 1000이고 근데 수돗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300을 넘지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66번은. 자, 그리고 다음 67번 문제. 요거는 A형 68번에 해당이 됩니다. A형은 68번. 자, 옥내 배수관의 간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옥내 배수관의 간격은 기구 배수 부하 단위법 등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 해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기구 배수 부하 단위는 각 기구의 최대 배수 유량을 소변기가 아니죠. 소변기가 기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급수든 배수든 기준은 누구시다? 세면기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세면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항상 기본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배수 수평지 간의 간격은 그것에 접속되는 틀의 구경과 기구 배수 간의 간격과 같거나 커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구 배수관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그 다음에 배수 수평지간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배수 수지간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배수 수평 주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간격은 축소하면 안 되죠. 커져야 되죠. 강이 상류에서 하류로 갈 때 커지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죠. 그리고 배수 흐름 방향 간격 축소하지 않아야 되고 배수 수직간 간격 가장 큰 부에 담당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7번은 2번 개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번 문제는 A형은 67번에 해당이 됩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지역 난방의 방식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자, 열병합 발전을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리고 난방 인원수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건물이 밀집될수록 배관의 매설 비용은 줄어들수록 배관으로 공급해 주니까. 그리고 단지 중앙 난방 보일러 설치하는 기기면 줄죠. 자, 그리고 건물의 플랜트로부터 멀리 떨어지서 열매 반송 동력이 증가할 수밖에 감소한다 해서 틀린 거죠. 그래서 68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번 문제는 A형도 69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둘 다 69번. 그러면 기구 배수 부하는 낮은 거는 세면기가 기준 1이죠. 제일 적은 거고 기억이고 그 다음에
대변기가 클 수밖에 없죠. 대변기가 8 정도 되죠. 그리고 주택 욕조는 뭐 지금은 설계 기준에서 2개, 3개일 때는 크져요. 그런데 기본 적은 걸로 기준해서는 이게 적죠. 2, 3밖에 안 되니까 적죠. 그래서 개인용 세면기가 제일 처음이고 그다음에 주택 욕조.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거 보면 돼요. 내려가는 구멍 크기로 보시면 돼요. 꼭 얼마 뭐 부하단위 외울 필요 없고요. 구멍 크기, 내려가는 구멍 크기 생각하면 돼요. 대변기가 제일 구멍 크죠? 쑥 내려갈 때 커야 되잖아요. 이 부하단위는 막 외울 필요 없고요. 누가 구멍 크기 있네. 그거 내려가는데 그거 생각하면 돼. 세면기가 제일 작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욕조,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리고 70번 바닥 복사 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죠. 70번 문제는 자, A형은 요거는 71번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71번. 자, 그래서 이 71번 문제 보시면 자, 온풍 난방 방식보다 천장이 높은 대공간의 난방 효과가 좋다. 그리고 배관이 이제 구조체에 매립되었을 때 열매체 누설 시 유지 보수가 어렵죠. 그리고 3번 대류 난방, 온풍 난방 방식보다 실내 예열 시간이 어떻게 길죠. 바닥을 다 가열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내 상하 온도 분자 크지 않죠, 작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대류 난방과 쾌적성이 좋지 않다 해서 틀렸죠. 쾌적성 좋고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번 문제는 A형 70번에 해당이 됩니다. A형 70번. 자,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자기 사이펀 작용이 원활하게 생기면 봉수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에 되죠. 뭐가 원활하게 된다? 자기 세정 작용이죠. 자기 스스로 배수를 내부를 자기 세정 작용이죠. 세정 작용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일어나야지 자기 사이펀 작용이 원활하게 되면 봉수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71번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는 A형도 72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동일하게 A형도 72번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법령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있죠? 뭐 기억. 자, 뭐 요거 2개만 알아도 됩니다. 사실상 기억 몰라도 이 2개만 알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죠. 그러면 니은에 오수, 하수, 유때 빗물을 함께 흐르면 함유라겠죠. 그리고 구분되어서는 이건 분류라겠죠. 그럼 이거 분류 함유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정답은 무조건 5번이죠. 이건 기억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해놨잖아요. 그럼 개인 하수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이 2가지만 알아도 이거는 맞추는 문제죠. 그리고 73번 문제 보시면 73번 문제는 자, A형도 73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A형도 73번. 자, 도시가스 가스 계량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거 해놨죠. 가스 계량기 개폐기는 60이죠. 60. 그럼 60 되는 것은 기억이 4번, 5번밖에 없네요. 그런데 저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는 15죠. 30cm 떨어뜨리는 것은 전기 접속기, 전기 전멸기죠. 그 2가지가 30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번 문제는 74번 문제. 이것은 A형에서는 76번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옥내 배선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1번 금속관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매립 공사에 사용돼요. 이 매립 공사는 금속관 공사밖에 없죠.
그리고 합성수전 옥내 증가할 수 은폐 장소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버스 덕트 공사는 공장 빌딩 같은데 큰 전류 흐르는 간선에 사용하는 거고, 근데 금속 몰드가 저거잖아요. 전선 양면 테이프 부착해 전선 넣고 뚜껑 닫는 거. 매립 공사에 적합하다 해서 틀렸죠. 자, 이런 매립 공사에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겠습니까? 바로 저거죠. 금속관 공사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75번 문제. 75번 문제는 A형도 75번입니다. A형도 75번. 자, 지능형 호흡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구분하고 있는 호흡 네트워크 사용 기기. 자, 이거는 호흡 네트워크 장비 4가지를 정확히 기억하면 돼요. 호흡 네트워크 사용 기기가 많으니까 다 외울 수 없죠. 그러면 장비 4가지만 정확히 해야 되죠. 홈 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4가지가 홈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 세대 단말기는 홈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7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는 A형 74번에 해당이 됩니다. 74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통신 배관실 출입문은 폭인 0.7, 높이 1.8m 맞죠? 문틀 4척까지 완벽하네요. 자, 그리고 중형주택의 무인 택배함은 15에서 20% 설치 권장사항이었죠. 소형은 10에서 15%였고, 그리고 차수판도 차수함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 배관실은 최소 문턱 50mm였죠. 오특이. 그래서 50mm죠. 그래서 40mm에서 틀린 겁니다. 3번. 그래서 7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번 문제. 이것은 A형은 78번에 해당이 됩니다. A형 78번. 자, 옥내 소화전 설비 하재 안전기준상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억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는 여기 바뀌었죠. 하재 안전 2.6. 이것은 2개, 5개 이상에서 2개 이상에서 2개로 됐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의 송수구 설치 높이는 송수구는 설치 저거죠. 0.5에서 호수가 체결 안 됐죠. 0.5에서 1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방수구가 1.5m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호수가 체결되어 있으면 1.5m 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 수조는 지형이나 구조물을 이용해서 자유낙하시키는 게 고가 수조예요. 그런데 소화용 공기를 채우고 압력을 일정 압력 이상을 가해서 이거는 압력 수조죠. 이거는 압력 수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면서 가압 송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적색등이었죠. 이건 맞는 질문이고, 그래서 항상 표시등은 다 적색입니다. 소방은 다 적색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는 옳은 계등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78번 문제는 여기 A형은 77번 문제입니다. A형 77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조도식을 외워가라 했죠. 뭘 구할지 모른다 했죠. 문제 낼 때. 그래서 강속 조명기에서 나올 거라 했죠. 근데 강속 구하라 했죠.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 뭘 구할지 모릅니다. 시험 낼 때. 그래서 이제 조도식을 암기해 놓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대한 밝히니까. 그러면 조도는 강속하고 비례죠. 강속하고 비례고 조명의 개수하고 비례죠. 그리고 조명률하고 비례잖아요. 그리고 보수율이죠. 보수율, 유지율이네. 비례관계야. 그럼 비례는 문제가 아니죠. 반비례가 면적이잖아요. 자, 봐요. 강속 이걸 x를 둔 거 아닙니까? 이걸 구하라고 한 거 x. 그러면 같이 있던 애들은 분모로 내려오면 되죠. 그러면 강속은 어디 된다? 바로 밑으로 분모 내면 돼. 개수 곱하기 조명률 곱하기 보수율 내려오면 되겠죠.
그리고 조도 곱하기 면적에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조도가 400녹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적이 100제곱미터. 그리고 개수가 교체 25개네. 25개. 그리고 조명률이 0.5죠. 50%니까 0.5. 그 다음에 보수율 0.8이잖아요. 이것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에다 0.8이니까 이거 4,000개 나오겠네. 4,000 록스 나오죠. 4,000 루멘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는 A형은 A형 80번에 해당이 돼요. 80번. 다음 피난기구의 하재 안전기술상 피난기구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기억에 사용자 몸무게에 따라 자동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 교대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완강기라 했죠. 완강기. 그리고 자, 리어드 포지 등을 사용해서 자로 형태에 들어가면 뭐다? 구조대죠. 구조대. 그리고 하재 시 2인 이상의 피난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을 하강하는 피난기구가 다수인 피난 장비죠. 다수인 피난 장비고.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네요. 간이는 연속 사용할 수가 없는 게 간이에요. 간이가 들어가면 연속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 보시면, 자, 이 80번 문제는 우리가 A형에서는 79번 문제 해당이 됩니다. 79번. 자, 80번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의 지하 주차장의 한기용 팬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죠. 일산화. 그것은 일산화탄소가 우리가 위험한 가스죠. 이산화탄소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죠. 농도에서.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4회 주택가에서 보시험은 1차 시험에서 시설개론 문제를 좀 난이도 조절 과목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뭐 기존에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출제했고요. 뭐 시방시에서도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던 뭐 비계공사 이런 부분이 출제가 돼서 뭐 난이도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초반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당황했기 때문에 뒤에 문제가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지금 보면 좀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앞에 문제가 어려우면요 뒤에 부분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설비 부분은 한 2문제만 조금 난이도가 있죠. 나머지 뭐 계산 문제 이런 거는 제가 자주 해줬던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할 수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